우리 이어서 서비스의 내용 학습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의 세계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바로 상품 구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업의 세계화로 인해서 특히 우리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상품 구매 방법이 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변했냐면 옛날과 현재를 최근 한번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했다?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 이러한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간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중간 상인들이 많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수수료가 많이 붙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계가 점점 어떻게 된다면 유통단계가 복잡해지죠. 유통단계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도 어떻게 된다? 유통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중간에 자꾸 중간 상인들이 수수료를 받아 먹으니까요. 자, 그리고 상거래에 있어서 상거래의 공간적 제약과 구매 활동의 시간적 제약이 크더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건을 사려면 이제 매장이 열린 시간에 맞추어서 매장이 운영하는 시간에 직접 가야만 무엇을 구매할 수가 있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했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무엇이 증가했다? 우리 요거 꼭 알아내야겠죠? 무엇이 증가했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게 되니까 전자상거래가 증가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산자가 만든 물건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이러한 중간 상인을 거쳐야만 됐다면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직접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유통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유통 단계가 점점 단순해지겠죠. 유통 단계가 단순해지면서 비용 역시 어떻게 된다? 비용이 저렴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고 드는 무엇과 시간과 비용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절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인터넷 쇼핑 여러분들 많이 하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상거래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여러분들한테 미친 영향, 바로 우리 소비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냐? 바로 상품에 들어가는 상품 구매에 들어가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더라? 시간을 절약해 주더라. 그리고 어떠한다? 시간이 제약이 없어 언제든지 물품 구매가 어떠하다? 그렇죠? 가능했다라는 거. 마지막 상품 구매를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들여야 되는 시간적이란지 비용적 이러한 노력들이 훨씬 줄어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에만 가게가 있어야 되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 가게라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매장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매장이 불필요하게 되니까 판매 사원도 없어도 되겠죠. 판매 사원도 불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결과 인건비라든지 가게를 하는데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가게를 여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
전자상거래가 미친 영향을 우리 소비자 입장과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 우리 한번 정리를 조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통의 세계화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세계화, 마찬가지로 세계화니까 무엇과 무엇,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무엇과 무엇의 발달을 꼽을 수가 있다? 바로 교통과, 그렇죠, 통신의 발달입니다. 자, 우리 진짜 이제 세계화 하면서 이거를 빼놓으면 굉장히 섭하죠? 세계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과 무엇의 발달이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었다. 이로 인해가 유통의 세계화, 그러니까 물건이 생산자부터 생산자에게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전 과정을 유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유통의 세계화가, 그러니까 유통이 일어나는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결과 다국적으로 일단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결과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간이 아니고 유통시장도 어떻게 되더라? 유통시장이 개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국적 유통업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국적 유통업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통업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즉, 전 세계에 이러한 생산자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올 때까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유통의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업체들이 한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업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자? 다국적 유통업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다국적 유통업체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된 결과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 상점 등 기존의 지역에 있었던 소매업을 점차 어떻게 한다? 기존의 지역에 있었던 소매업을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홀, 대구에 있는 이런 대형 마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편의점, CU, 세븐앤일레븐, 미니스토어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도 선생님이 다 한번 얘기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통의 세계화로 인한 변화입니다. 자, 하고 요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그럼 유통의 세계화로 인한 변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 외국 자본에 의해서 새로운 유통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유통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전 세계를 범위로 활동하는 다국적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 질서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 늘어난 것, 최근에 편의점이라든지 편의점과 그리고 창고형 대형 마트 등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 빠졌는데요. 요 내용 지금부터 좀 적을게요. 빠진 내용. 세 번째, 그럼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긍정적 영향입니다. 긍정적 영향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상품 구매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공간적 제약이 극복이 된다, 사라진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결과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물류산업, 대표적인 것이 우리 택배라고 했었죠? 물류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물류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해외, 그렇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어떻게 되었다? 쇼핑몰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해외에서 물건을 바로 사서 우리나라로 들여온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해외 직구라는 용어도 이래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유통의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렇죠. 유통의 세계화가 너무 발전될수록 지역에 있는 중, 소형 규모의 유통업체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본의 싸움에서 밀려서 바로 쇠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점점 어떻게 된다? 지역 경제가 점점 쇠퇴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 선생님과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나눠준 문제도 선생님이 한번 복습 풀이 영상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